안녕하세요. TDR 부동산 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황도로를 공도 만들기 제7장 사유인 현황도로를 지자체가 정비 또는 보상해서 공도로 만들어야 될 사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우리 그냥 그린벨트라고 하죠. 개발제한구역 내에 사유도로와 보전산지 안에 사유진입로가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그 도로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공익시설이므로 그 사유도로가 배타적 이용이 아니라면 지자체는 그 현황 도로를 공공시설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주로 도시 외곽에 있는 자연녹지에 지정되는 것이고, 또 보전산지는 농림지역으로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과 보전산지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농림지역이죠. 그래서 농림지역은 행위제한이 농업인 아니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건축법 도로가 되지 못한 개발행위로 만들어진 현황 도로를 지금 허가 신청자에게 동의를 받아서 건축법 도로로 지정하라고 연약한 국민한테 떠밀지 말고 지자체와 국토부는 다음과 같이 현황 도로를 공도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허가 제도는 2000년에 도시계획법에 도입된 것으로 그 이전에는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 규칙에 말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형질 변경이 농업인 이외에는 사실상 엄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개발행위허가 제도 이전에 만들어진 도로는 비록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지 않았어도 공공시설이었으므로 비도시지역은 물론 도시지역 외곽의 녹지지역에 합법적으로 개설된 도로라면 그 도로의 공공성은 건축법 도로보다 더 높은 것일 것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원래 이 임야에 오른쪽 밑에서 마을길이 있었던 것인데 왼쪽 위로 말입니다. 있었던 건데 오른쪽 밑에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지는데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 마을길이 있었고 그 마을길을 통해서 건축물이 5개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랬던 건데 전원주택단지가 만들어지면서 기존 마을길의 대체도로 성격을 정확하게 정리를 지자체가 하지 못해서 그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사용승낙이 필요한 사유도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소유는 전원주택단지 사업자와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등기부상 명의는 다른 사람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마을길을 없앨 수는 있지만 자기 토지였으니까, 그러나 대체도로는 만들어줘야 되는, 즉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해야 된다는 개발행위허가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자한테, 즉 전원주택단지를 사업을 하려고 하는 허가 신청자에게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도를 건축법 도로 지정이 없다고 해서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공익과 사익을 비교 교량해서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또는 제한 여부를 가려야 하는 지자체장은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유인 현황 도로가 도시계획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개설되었다면 그 도로는 비록 사유라 하더라도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공도로서 누구나 그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에 포장된 지목이 도로이면서 도시계획 도로가 있고 그 안쪽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산업단지가 있으며 왼쪽을 개발하려고 하는 땅입니다.
즉 개발구역 내에서 만들어진 도로는 건축법 지정 도로보다 더 엄격한 공공시설이므로 비록 사유라 하더라도 그 공공성에 의해서 지자체는 그 도로를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 또는 제한된 공도로 보아야 하고, 이때 사유재산권의 보호는, 그러니까 현황도로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애매하다고 생각해서 보호해야 된다면 그 책임은 허가 신청자가 아닌 지자체가 적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에 대한 판단은 그 현황도로 소유자와 이용자 간의 수평적 관계에 의한 민법, 즉 민사 사안이 아니라 국토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인허가 법률에 의해서 사유도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직적 관계로, 공법에 의한 수직적 관계로 제한됐다고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 번째 사례는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곳에서 건축물이 개축될 때에 사유인 현황도로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에 대한 해석입니다. 지금 그 현황도로를 이용해서 건축물이 신축되었다면 그 현황도로는 개발 제한구역이 아니었다면 건축법 도로로 지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위쪽 상단에 개발 제한구역 일대에 이 주권을 가지고 근생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맨 아래쪽에 도시계획도로, 사유지입니다. 도시계획 예정도로가 있고 그 예정도로와 이 주권으로 만들어진 근생 사이에는 또 다른 사유도로가, 소유자가 각기 다른 사유도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 제한구역일 때는 개발 제한구역 내 판단, 건축법 도로에 대한 판단은 개발 제한구역 팀에서 판단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사유도로가 공도라고 보고 건축허가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 주권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2005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 사유도로에 접해 있는 오른쪽에 있는 창고가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지금 와서 사유도로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었다면 당시에도 자연녹지였기 때문에 이 사유도로는 건축법 도로로 지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유도로에 접해 있는 토지 소유자가 이 사유도로 소유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서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이 도로를 건축법 도로인 공도로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유권해서 가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근거를 최대한 찾아서 공도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이 사유도로 소유자에게 적당한 보상을 해 주어서라도 공도로 만들어서 지금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국토부가 해결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후에 개발제한구역에서 이주권 등으로 근생 건축물이 허가될 때에 그 진입로가 마을길로서 주민들이 사용했던 경우에는 그 현황도로가 사용 승낙 없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건축허가를 받을 때 그 연접한, 그 사유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의 건축허가를 받을 때는 사용 승낙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다음 네 번째 사례를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기존의 마을길로 약간 구부러져 있었고, 이 그림의 왼쪽을 보시면 현황도로라고 하는 하얗게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현황도로가 약간 구부러지게 있었는데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을 하면서 조금 남은 부분이 있어요. 하얗게 되어 있는 현황도로.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직선화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차이 부분, 그러니까 도시계획 예정도로는 현황도로로서, 그러니까 도로로서 아직 3m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기존의 하얀 부분까지 포함하면 4m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m는 그 건축법 도로 기준에 맞는 것인데 너비 기준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1m는 사유인 현황 도로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4m가 포장은 돼 있지만 1m는 사유이고 3m는 도시계획 예정도로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걸로 원칙적으로 허가가 가능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너비 기준이 안 맞는 거죠. 3m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황에 가보면 4m의 현황 도로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1m가 사유이므로 허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현행 건축법이나 개발행위 허가에 의한 허가 기준에는 맞는 것 같지만 국민을 위해서는 해석을 잘못하는 거죠. 왜냐? 지금 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1m의 현황 도로를 통해서 기존의 건축허가가 4건이 났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개발제한구역일 때 난 것도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후에 난 것도 있습니다. 그 4번 허가를 받을 때 지자체장은 뭐 했냐는 거죠. 건축법 도로로 지정을 했어야죠. 그럼 지정을 하지 않았으면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허가를 해주고 그 사유도로 소유자가 지자체장에게 부당이득금을 청구하면 법원에 가서 이기면 승소해야 되는 거죠. 또 패소를 하면 적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면 누가 해야 됩니까? 지자체장이 해야죠. 지금 이런 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두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고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지정을 하면서 최근에 4건 건축허가까지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현황도로를 해결하지 못한 책임 누가 져야 합니까? 그리고 이런 도로는 개발제한구역 때 이미 공도가 됐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5번째, 보전산지의 산지존형 및 형질변경 허가는 국토계획법이 아닌 산지관리법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사유인 건축물 진입로 또는 농로의 경우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제한도 지자체가 나서서 해결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에 있는 산지존형 허가 기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이용해서 산지존형을 할 것, 그러니까 보전산지에 산지존형 허가를 할 때는 이렇게 엄격한 진입로가 있어야 허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격한 진입로는 보시다시피 대부분 공도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로법, 사도법, 농어촌 도로정비법,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시 공고돼서 준공검사가 완료됐거나, 즉 이건 건축법 2조 1항 11호 감옥의 법정도로를 말하는 거고, 도로광고법에 따라 고시 공고된 도로로서 준공이 안 됐으면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자가 이용해서 동의하는 도로,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 법에 따라 산지존형 허가 또는 도로관계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아 공사가 착공된 후 준공검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산지존형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로관리자로부터 도로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야 허가가 가능하다 이겁니다. 새로운 산지존형 허가요. 그래서 보전산지에서 만들어진 도로는 보전산지이기 때문에 형질변경, 산지존형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는 거지만 그 안에서 진입로로 만들어진 도로는 반드시 공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사유인 현황도로는 사용승낙이 필요하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규제 법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도로는 사유라도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시 인허가 서류를 찾아서 지금이라도 이런 도로를 공도로 지정하거나 건축법 조례도로로 지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면 개발제한구역 등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곳과 보전산지 농업진흥지역인 농림지역에서 건축 목적으로 도로가 개설될 때의 도로의 공공성은 건축법 도로보다 훨씬 높아서
사유라도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됐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건축물 이용자의 편의와 긴급시 피난 차량의 통행로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고, 특히 개발제한구역 등 사유재산권의 제한이 심한 곳은 주민 공동시설인 마을 진입로와 농로 제방은 주민지원사업으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물 설치의 범위 그래가지고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인 마을 진입로와 농로 및 제방은 주민이 공동으로 축조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마을 진입로, 농로, 제방은 이미 공도다라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사유라 하더라도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되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에서 진입로가 사유인 경우 그 도로의 개설허가 기준에 따라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제한된 공도로 만드는데 지자체는 주력해야 하고, 사유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 것은 적정한 보상을 지자체가 해서 적극적으로 공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이런 수많은 현황도로 분쟁 해결을 허가 신청자인 연약한 국민에게 떠밀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자체 그리고 소유자, 이용자가 적정한 비율로 비용을 분담해서 사유인 현황도로를 공도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허가 공무원이 적극 행정으로 문책받을 것을 가상해서 미리 면책받을 수 있는 규정을 국토부가 만들어주면 일선 지자체는 적극 행정을 통해서 이런 현황도로를 최대한 공도로 만들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 사유도로 때문에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줄어들어서 그 현황도로, 사유 현황도로 소유자나 그 소로 이용자나 기득권자 말입니다.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